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regarding the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how different it is from Europe. And so I thought it would be 최근 한국 치과를 이용한 호주인이 호주로 직접 가 전한 한국인들은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글이 엄청난 화제가 되며 심지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는 동영상이 2주 만에 조회수 130만 회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의 주인공인 레이첼 크리스티나의 영상과 글입니다. 해당 글은 호주 내 시민들에게 아주 격한 반응을 보이며 실제로 한국 치과의 외국인들의 예약문의 게시글이 상당히 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호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마저 이를 신기해하며 진짜인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저 글이 정말 맞는 말이냐는 인터뷰 영상 또한 대학생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녀는 한국 치과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전 우선 호주에서의 겪은 안타까운 치료 과정을 전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오른쪽 아래 어금니 주위로 불편한 감이 있더니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 깰 정도로 아픈 거는 아닌데 아래 위로 씹기 힘들 정도로 잇몸이 부은 느낌에 옥신거리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겁이 많아 치과를 1년째 안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더 문제가 되기 전에 가야겠다 싶어서 치과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주위 사람들의 소개로 시민권 상관없이 한국이 좋다고 한국으로 치료받으러 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 치과를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오랫동안 가지 못할 것 같아 급한 대로 호주에서 받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호주에서 잘한다는 치과들을 소개받아 전화해보니 첫 번째는 한 달 후에나 예약이 가능했고 두 번째 소개받은 곳에 전화하니 2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원래 치과 예약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는데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소개받은 곳에서 당장 다음 날 가능하다기에 무섭지만 기쁜 마음에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7년 만에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전 상황을 간단히 설명하고 누워서 진찰받았습니다. 잠시 후 엑스레이 내장을 찍고 바로 마취에 들어갔습니다. 뭘 할 건지 이야기도 안 해준 것 같은데 왜 마취하는 건지 불안했지만 참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단 불편한 곳 주변으로 국소 마취 상태에서 치료했고 감염이 있어서 염증이 많이 있다고 해 추가적으로 소염제 일주일분을 처방받고 다음에 올 때까지 이빨 전체 엑스레이를 따로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 날 사진을 들고 가자 오른쪽 위사랑니와 왼쪽 아래 매복사랑니를 당장 빼야 되고 그 앞 어금니와 그 바로 위 어금니까지 빼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50도 안 됐는데 어금니 2개를 빼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전 혼란스러웠습니다. 호주에서 임플란트 하면 하나에 500불 정도 한다는데 그럼 임플란트를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정말 그때부터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치과 의사가 너무 쿨하게 빼야 된다고 자연스레 이야기해서 충격받은 게 컸습니다. 비용이 상당히 크고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말은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어 무작정 믿을 수 없었기에 이때부터 저는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하고 부모님은 주위 지인에게 물어봐주는 등 총동원해서 발치와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를 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충격이었는데 앞으로 이어질 치료와 통증 그리고 어마무시한 비용까지 알아보니 엄청난 스트레스였습니다. 결국 제가 검색해 가장 객관적으로 보는 발치의 기준을 찾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말을 믿지 못하고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기초 지식을 쌓아야 하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검색해보니 이를 뽑아야 되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조언 중 하나가 다른 치과에도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어떤 치과 환자가 10곳 정도의 치과를 다니며 진찰을 받았는데 8곳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수백 불의 견적이 나왔는데 개인 치과와 대학병원에서는 10불도 안 되는 간단한 치료만 하고 나머지는 이상 없다는 진단이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결국 전 다른 치과를 가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치료한 치과를 일주일 만인 금요일날 다시 방문해서 이빨 전체 엑스레이를 전달했더니 엑스레이를 다시 본 치과 의사는 지난번 부분 엑스레이로 봤을 때는 매우 안 좋아 보였는데 전체 엑스레이로 보니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금니를 빼야 할지 말아야 할지 본인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일단 자기 일하면 사랑니만 뽑고 어금니는 지켜보겠지만 결국 빼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만약 빼게 되면 짝이 되는 위쪽 어금니는 자동적으로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아서 4차례에 걸쳐서 잇몸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잇몸 치료인지 잇몸 수술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잇몸 수술은 훨씬 피곤하기 때문에 더 물어보고 싶었는데 의사는 다음 손님이 때문인지 빠르게 악수를 강권하고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엔 다른 진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치과를 방문했습니다. 그 치과는 조금 더 친절해 보이는 의사가 진료를 해줬는데요. 일단 사랑니는 상태가 안 좋아 당연히 빼야 하나, 어금니는 입뿌리가 썩지 않았다면 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만약 사랑니를 빼고 봐서 어금니 입뿌리가 썩었다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빼야 하지만 임플란트를 꼭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금니를 빼도 위쪽 어금니는 굳이 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내려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꼭 필요하면 그때 빼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잇몸은 그렇게 많이 나쁜 건 아니라서 한 번만 방문해서 조금 길게 잇몸 치료 받으면 될 것 같다고 하며 혹시 지난 몇 주간 칫솔질을 너무 열심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사실 충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걱정된 나머지 하루에 4번씩 칫솔질을 강하게 하긴 했습니다. 이렇게 진찰 소견과 치료 제안이 상당히 달랐고 두 번째 의사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어서 일단 마음이 매우 편안해졌습니다. 대화 중에 희망적인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편안해진 것도 있고 가능하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이야기들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물론 담당 의사의 터치가 훨씬 섬세해서 안심이 되었다는 것, 이야기할 때 인간적인 모습이 보여서 마음이 더 편해졌다는 것도 컸습니다. 결국 전 첫 번째 치과 예약을 취소하고 두 번째 치과에서 상담받은 구강외과 전문의와 오른쪽 사랑니는 경과를 지켜보고 나중에 하기로 하고 왼쪽 아래 매복 사랑니 발치를 예약했습니다. 두 번째 치과에서 돌아오는 길에 10년 묶은 체증이 사라진 듯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곧바로 담주에 발치일을 예약했습니다. 당일 날 치과에 도착해 발치를 시작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면 마취는 굳이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하면 해준다는데 왜 하려는지 알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고 이 하나 뽑는데 굳이 왜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수면 마취하면 발치 후에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 운전을 해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국소 마취만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걱정했었는데 역시 전문이라 그런지 50분 정도로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걱정했던 인접한 어금니도 뿌리도 썩은 부분이 없어서 치유 과정에서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재생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되면 어금니는 안 뽑아도 되니 한동안은 더 쓸 수 있어 좋았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나자 계산서를 봤는데 비용이 1,500불 2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아까 수면 마취를 안 한다고 했는데 혹시 수면 마취를 하셨나 싶었습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게 아닐까라고 혼자 되뇌이며 영수증을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몰라 직원에게 물어보니 만약 여기서 수면 마취까지 진행했으면 2,000불 가까이 나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 2달치 알바비가 다 날아가는 것을 지켜보고 나서야 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3시에 한 발치가 6시가 되니 마취가 풀리면서 발치 부위 주변으로 강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즉시 약국에서 받은 약을 섭취하고 그렇게 몇 일을 버텼습니다. 자연적으로 빠질 거라던 실밥도 빠지지 않았고 음식물이 껴 한동안 편도결석과 구내염으로 고생했습니다. 치과에 전화하니 양치를 조심하고 이물질을 잘 빼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은 고통 속의 몇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오른쪽 위사랑니 발치였는데요. 전 비용적인 측면과 고통 때문에 다시는 생각하기 싫어 자연스레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이번 여름 한국으로 길게 2달간 여행 갈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 중 술을 먹다 제가 겪은 재밌는 일을 얘기하던 중 한국인 친구에게 사랑니 발치에 대해 이야기했더니 아무렇지 않게 100불 정도면 가능하다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하더군요. 대학병원이 뭔지 또 한참 공부해야 되나 싶었는데 귀찮아서 뭔 소린가 싶어 자세히 물어보니 따로 물어볼 필요 없고 그냥 가서 예약하면 바로 발치해준다는 말이 끝이었습니다. 제법 믿을만한 친구였기에 전 당장 대학병원으로 가기로 했고 머물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근처인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안고 들어가 예약이 가능하냐고 묻자 곧바로 엑스레이 사진 촬영을 한 후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매복사랑니이며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더 나이가 들면 이와 신경이 붙어 위험해지니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발치 비용은 정말 한국 돈으로 20만 원대 정도였습니다. 우선 가격 얘기를 듣고 바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금식을 하고 치과에 갔고 잇몸에 마취 주사를 3번 정도 넣더니 곧바로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개골이 흔들리는 느낌이 든 지 불과 20분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힘든 작업이었네요. 라고 한마디 내뱉으시며 가시더군요. 그리곤 간호사분이 끝났다고 고생하셨다며 주의사항이 적혀있는 종이를 설명해 주시며 전해주곤 끝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끝이었습니다. 시간은 불과 20분, 가격은 20만 원대, 통증은 마취가 풀리니 심해지긴 했지만 단 일주일 만에 감쪽같이 나았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한국은 치과 말고도 모든 병원 시스템이 이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아프면 무조건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사랑니발치는 무조건 한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전 한국 홍보대사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닙니다. 25살 호주에서 살고 있는 호주 시민권자입니다. 모두들 사랑니발치는 한국 병원으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한국 병원 중 한국 치과가 인기라고 합니다. 해외 인구의 유입이 많아지는 것은 좋지만 사건 사고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되기도 합니다. 부디 좋은 소식만 들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